스튜디오 피부트의 이정수, 이진우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초암흑기가 시작된 거지. 정서 막 카드깡하고 막 이런. 아니야 카드깡은 안 했어. 또 있고. 타고 묻어디스코, 아이유. 아 맞아. TXT가 제일 또 에스파. 넉살하고 넉살. 뉴진스하고. 그런 약간 뉘앙스들을 더 약간씩 슈퍼맨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응. 영화 스텝이 된 거지. 그니까 어쨌든 그런 큰 스크린에서 무언가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도파민 나오는 작업이에요. 타이니 리틀 저니를 할 때 도움이 됐어. 어쨌든 저도 사실은 뭐 대웅 형도 마찬가지고 저희 둘 다 남의 일을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고 이게 유튜브의 그 핵심 주제거든. 너무 먼 길을 온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핵심 주제는 하나도 얘기 안 했던 거야? 우리가 뭐 80 넘어서까지 계속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지 그때까지 일하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이대로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애들도 있고 한데 15년 일했는데 15년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게 옆에 아이들 자고 있고 그치. 이 모든 현실들이 바로 곁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일단은 그만둔 거죠. 하던 거를. 그래서 지금 대웅 형이랑 그런 일들을 계속 발생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IP를 개발하고 싶은 게 저도 있으니까 시간 쪼개갖고 또 제 만화도 조금씩 하고 막 하는데 저는 형들도 지금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애가 있든 없든 어쨌든 회사에 먹여 살려야 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배가 함선이 점점 퍼져버렸고 책임 함장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비슷하게 시작한 스튜디오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제가 했던 펩스도 그렇고 그 사이클을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페달 굴려야 돼. 이미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들한테 여유라던가 뭔가 돈이 더 떨어진다기보다는 계속 더 바쁜 사이클에서 뭐 레벨업 하려면 결국에는 되게 용기 있게 뭔가 돈 안 되는 짓을 잠깐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봤지만 형들 그 타이니 리틀 전이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하고 봤을 때 약간 저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형들 되게 어려운 포즈 버튼을 누르고 되게 어려운 걸 했구나. 근데 그거 잠깐 또 일 안 받는 순간 일이 끊길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그 리스크를 한 몸으로 받고 있다. 어떻게 그 결심을 했고 왜 이 작품을 하게 됐는지 그냥 쭉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6년 되게 오래됐지 않아? 기획을 하고. 그치. 기획은 거의 우리 너네가 처음 이제 파주 찾아왔을 때 막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막 제작 지원 받으려고 뭘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캐릭터 원한 봤던 게 기억이 나. 피규어 만들고 있었을 때. 인투 더 포레스트. 인투 더 포레스트. 뭐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 같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뭔가 우리도 그때는 사실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뭔가 진짜 일을 내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되게 급하게 뭔가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뭐랄까 아니라고 약간 좀 이런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다 보니까 제작 지원 같은 거를 되게 병신같이 하거나 그래서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 그래서 그냥 묵혀놨어 계속. 그랬더니 이게 장 숙성되듯이 계속 숙성이 됐지. 근데 이거를 조금씩 만지기는 했어 이야기들을. 근데 이게 어찌됐건 우리 자전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미 굴 나오는 것까지가 끝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경험을 하니까 이제 배짱이까지 간 거야. 근데 원래는 그래서 배짱이가 이제 뱃속 안에 들어가서 둘만 있는 걸로 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여기 홍대로 다시 넘어와서 또 이걸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빌런이 하나 있어야겠다. 이제 인생에서 빌런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응축시켜서 뭘 하나 넣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엔딩은 이제 우리는 뭐가 될까? 우리는 과연 파라다이스를 찾았을까? 이상향을 뭔가 찾았을까?
닭살 돋았다고? 운동이가. 그냥 소름 끼친 것 같은데. 좀 춥지? 아니야, 진짜.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그때 이걸 만들었다면은 지금 같은 감동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냥 진짜 약간 광고 영상 같았을 수도 있고 되게 어떤 것의 클립 같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묵혀서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있어. 뭐 그때 만들었으면 그때의 뭔가로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규모로 뭔가를 했겠지만 사실상 그때 만약에 했으면 스텝이 좀 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아직 잡지 못했는데 그거 만드는 동안 아마 엄청난 시간을 안 그래도 인원이 더 적은데 막 묶여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더더욱 뭔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 중에 놓친 것들도 분명히 생겼을 거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아마 모습으로 갔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거 결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할 수 있을 때가 됐으니까 한 거거든 사실. 이제 이 정도 인원에 잠깐 조금 일을 덜 받고 해도 무리가 크게 없고 그 이제 인원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제 모여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마침 이제 PD님도 우리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뭔가 문서도 정리를 해가지고 지원 사업도 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모든 흐름들이 딱 할 수 있을 때가 돼서 그렇게 굴러갔던 거지. 만약에 되게 우리 힘들 때 그게 만약에 됐으면 그때는 막 와 우리 됐다 이제 이걸로 뭔가 근데 아마 그랬으면 어마어마하게 이거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에 엄청 꽂혀 있었을 것 같고 뭐 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더 목맸을 것 같아. 근데 할 수 있어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근데 이게 또 이게 묘한 저게 있어. 그러니까 정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서 우리를 대표할 만한 얼굴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항상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냥 뭐 나비야요, 뭐 BTS 했던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얼굴이 아니거든. 다 누구 다른 사람 얼굴을 빗대서 우리 얼굴이 투영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상한 뭐 죄스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다른 스튜디오들은 그래도 학생 때 냈던 뭐 졸업 작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스튜디오에 무슨 작품 하면은 걔네 그거 만든 애들이잖아 이런 게 좀 있는데 우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이상한 열망 같은 게 있었어. 그게 약간 뭐 부끄러움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뭐 필요성일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꼭 하리라 하는 게 있었는데 정수 말대로 그 시점이 뭔가 시계가 한 바퀴 돌아서 딱 12시를 맞춘 거 마냥 딱 온 게 그때 딱 뭔가 느껴지긴 했었어.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관성처럼 이걸 계속 해왔다 보니까 이것도 관성처럼 해버려서 어떤 후폭풍이 올 거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크게 안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거 잘 만들어야지, 막 개쩔게 만들어야지, 이거 막 녹음 성우들 개멋있게 해야지, 막 음악 개쩔게 만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어. 근데 다 만들고 나니까 딱 뒤돌아보니까 완전 폐허가 돼 있는 거야, 막. 그리고 폐허가 돼 있는데 후폭풍이 막 이제 밀려오고 있어. 좆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뭐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예상 가능한 범위였고. 그래요? 그럴 거였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혹시라도 뭔가 IP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15년을 더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했는지 궁금하다면 사실은 전혀 그런 거보다는 근데 아마 본능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더 오래 이런 창작 활동을 할 거면 우리 것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분명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아주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느낌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막 설득하고 했대. 근데 그 내면에는 막 어떤 원대한 계획보다는 아마 본능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 분명히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계속 그 클라이언트 잡으로만 또 앞으로의 한 10년을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엄청 있을 텐데 그리고 어쨌든 이런 컨텐츠 쪽 이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IP가 결국은 있어야 오래오래 갈 수 있고 그게 모든 사실 작업하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자기의 뭔가를 만드는 게 제일 크니까 그게 남들한테 뭐 별로라는 소리 듣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 욕심이 되게 있거든. 그게 궁극적인 그 목표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진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지금 안 하면은 이제 약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 라고 술 먹으면서 이 얘기할 것 같은 그게 거야. 제일 슬픈 거예요. 근데 그거는 회사가 아예 없어지더라도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이 들어서 난 너무 싫은 거야. 그거였던 것 같아. 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잖아. 그리고 우리 그냥 작업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수랑 진우는 엄청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작업자들이니까. 근데 같이 한 15년, 20년을 막 다양한 일들을 겁나 해본 거잖아. 각자 필드에서. 그러면서 이제 난 근데 그때 계속 내가 느끼는 감각은 뭐였냐면 얘네가 그 다른 일들만 하기에 진짜 아까운 애들인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맨날 하는 뭐 얘기 같은 것들 하는 것들 자기들 거 얘기하면 진짜 쩌는 거가 있을 텐데 라고 느끼는 기관이었는데 얘네는 계속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엄청 좋은 프로젝트를 하든 이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면 쩌는 게 있을 텐데 라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감동한 건 그냥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시상을 했다는 것도 사실 엄청 기분 좋았고 그거에서 진짜 축하해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냥 되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한 엄청 오랫동안 일을 해나가면서 뭐랄까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었잖아. 아까 우리가 막 이거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애들의 얘기기도 한데 우리 얘기기도 하고 사실은 그치. 같이 합쳐지는 게 난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이야기인데 다 같이 딱 감화 감동이 되는 얘기니까. 그리고 난 좋았던 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엔딩 자체가 오픈 결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주인공도 대사가 거의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드래곤 퀘스트 보면 젤다랑 드래곤 퀘스트 그 주인공들은 벙어리인 줄 알았잖아 사실. 근데 그게 말을 안 하니까 NPC들은 그런 소리라도 내면서 말이라도 하는데 근데 절대 말을 말 안 해. 한마디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스퀘어나 에닉스 거 할 때 느끼는 건 그게 그거잖아. 주인공이 나루토형 돼야 되니까 대사를 안 하는 건데 내 이너 보이스로 게임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느낌도 좋은데 마지막에 파라다이스를 찾는데 그게 어떤 미래인지 안 보여주고 끝나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가 시점에 다 똑같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일들 다 해봤고 그냥 골방에 있던 것들이 전 세계에 송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과연 한국 창작자들이 IP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에 딱 하는 게 되게 잘 맞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가벼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좋은 이야기인 거? 되게 많은 게 들어있는? 전 너무 내 얘기였어. 내 얘기였어.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얘기 같잖아. 찾아갖고 응. 편히 잠자리 제공해주고 밥 먹을거리 제공해주는 데를 뛰쳐나갔으나 그치. 뭐가 있는지 몰라. 아직도 몰라. 자꾸 뛰쳐나가. 뛰쳐나가기만 해.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창작에 대한 얘기를 되게 저는 창작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뭔가 어쨌든 현실에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싶고 뭔가 더 나은 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주인공의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제 얘기인 것 같으면서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저는 되게 형들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사실 대부분의 그냥 광고 덕션들은 자기 게 없다고 해서 그런 걸 느끼진 않거든요. 뭔가 그럴 필요도 없고 굳이 디자인 스튜디오나 근데 이제 저도 광고 덕션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종류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형들도 계속해서
일종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지만 광고 프로덕션으로 계속 한 거잖아요. 광고 분야에서 어쨌든 상업 활동한 거니까. 근데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작자 그 전에 창작자이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있고 내 게 없다는 거에 대한 뭔가 그 죄의식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그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재미가 없고 불만이 쌓이는 것 또한 약간 내가 창작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다 창작자들인데 내가 느끼는 건 나는 우리처럼 그림이 베이스인 직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디자인이나 시각 쪽 말고 난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환경이니까 그들은 어쨌든 자기 IP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저작권 발생을 시키는 것들을 보고 지내고 그게 이제 같은 15년이나 이런 걸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의 뭐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은 농사가 그 허탈함이 있지. 어떤 뭐랄까 농지를 받아가지고 한 뭐라고 하지? 소작농. 내 거 농사가 아니라 남의 농사하고 남의 밭을 그치. 일궈주고 나서 결국은 수확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떼어주고 내가 어떤 정도의 커미션을 갖는 기분의 직업이라고 치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센스가 서점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내 첫 번째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 근데 같은 경험을 했고 자기 거 IP를 갖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서사들을 서로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용감하고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 이번 딱 그 애니메이션 애들한테 그냥 지금 첫 번째 EP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가수로 치면 LP는 아니고 EP를 낸 거지. 이거 개 세션하다가 배치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치기입니다를 한번 한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력서 한 거지. 너무 멋있었어. 그게 딱 해야지. 그리고 그게 그거 같아. 막 이렇게 꼭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시점에 그냥 하고 싶은 거지 진짜. 그냥 그게 뭐 말로 설명되는 감각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IP화 시킬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선은 만들고 그 후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잘 어떻게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근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 뭐 타겟이 누구냐.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뭐 아까 대영이가 뭐 대사가 없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대사가 없으면 이 캐릭터에 뭐 그 시청자들이 어떻게 막 뭐 몰입하냐 뭐 이런 얘기부터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예상하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 생각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꺼버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조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거까지 신경 써야 되나? 약간 이제 약간 이런 단계가 돼버렸어. 그러면 알죠. 그럼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 그치 맞아. 애를 못 낳아.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런 거지. 아까 히트맨 같은 경우는 기획자가 되게 좋은 기획을 해가지고 정확한 타겟층에 맞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알아줄까인 건데 그 중간 텀인데 느끼는 건 그냥 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개인 서사를 진짜 잘 정리해서 좋은 기술로 팔면 그게 되게 상업적인 그리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성공들도 보면 그 개인 작업자나 단체 작업자들이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 그걸 뚜렷하게 보여줬냐에서 그거에서 이제 멀티유즈가 되는 건데 그게 좋은 IP라면 그거 우리가 던져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한 것 같아 그거 자체를 내가 느낄 때. 뭐 진우가 얘기하는 부분들 들었던 얘기도 사실 다 중요한 얘기들이었고 그걸 생각을 못한 건 아닌데 뭔가 예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애를 못 낳아 진짜. 맞아. 못 그리고 놓고 노이즈라고 생각해.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좋든 싫든 예를 들어서 뭐 타겟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상업적으로 돈이 되게 만드는 빌드를 하는 거가 원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니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는 진짜 그거에 맞는 뭔가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둘 다 지금은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없어 안에 그 니즈가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진짜 하면서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게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하고 나면 아, 이 얘기 좀 귀담아 들을걸? 하면 다음 거는 알았을 텐데. 그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적용을 하겠지. 싫든 좋든. 그게 사실 계속 변해가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다 챙겨가지고 모든 비판에서부터 막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사실 늙어 죽을 때 이제 아, 나 그거 할 걸. 아, 이러면서 죽을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사실 그런 건 되게 초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눈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아, 근데 저는 무조건 처음 그 무엇은 당연히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보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만화가 됐건 뭐가 됐건 단편이건 무조건 마무리 지어야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무조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족했을 때 나오는 매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창작을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갖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고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그냥 광고 덕선에 있는 사람들도 나 언젠가는 영화를 찍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걸 진짜 막 학생 때 해버려야지 되는 건데 맞아. 막 너무 필드에 오래 있고 자기가 이제 남들 평가하는 위치에 올라버리면은 하기가 힘들지. 내가 냈을 때 남들이 이거 봤을 때 내가 뱉은 말들도 그치. 있고 사실은 아, 되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사실 체면도 생겨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는 기준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저는 그 리스펙이 생겼었어요. 아 이거 되게 형들 되게 하기 힘든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 끝까지 해서 그렇게 느꼈구나. 왜냐면 저는 제가 맞아. 아, 근데 맞아. 정확해. 진짜 뭣도 없는데도 저도 진우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뭣도 없는데 체면이 생겨버렸거든. 난 내가 그런 체면에 올라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맞지. 체면이 나도 없어. 소위 말해서 애새끼. 나도 애새끼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그 형한테 안 물어보고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떠냐? 민준이 형. 괜찮아. 왜 화내? 그러니까 이거를 몇 명 안 봐. 그지. 근데 기록이 남으니까. 유명하다. 우리 어렸을 때 민준이 형이 낸 음반들 있잖아. 이 사람이 진짜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역사를 써놨잖아. 20대 때. 그래서 나는 이분이 막 30대 때, 40대 때 내는 음반을, 앨범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 그래서 이 형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했어.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했어. 앨범 언제? 잘 모르겠습니다. 좋다 이거. 뭐래니 너? 이거 뭐래니 너? 잘 모르겠지. 근데 그 앨범에 대해서 막 물어봤는데 신뢰되는 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막 물어봤어. 앨범 왜 안 내시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최근에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먼저 안 물어봤는데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왜 앨범을 안 내고 그러는지. 근데 그 이유가 자기는 창작욕이라는 게 되게 강한 사람인데 초반에는 자기 거를 되게 열심히 해서 냈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로서 우리 거 음악을 해주거나 이런 걸로 창작욕이 다 해소가 된대.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하고 되게 즐겁대. 그래서 그걸 듣고 뭔가 좀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 뭔가 저렇게 되니까 그냥 이걸 만든다는 거에 의의가 생기는구나. 뭔가 이게 진짜 그 사람은 이제 체면이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자기의 그냥 욕구를 채우는데 이 창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순수하네. 되게 순수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고 그냥 사실 이제 이런 걸 IP를 했을 때 뭐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요거를 했을 때 그냥 그 만듦에서 오는 순수한 즐거움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내 이야기를 넣고 싶어라는 또 다른 욕망이 또 있으니까 이게 섞여서 이걸 만들게 된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어느 더 시간이 지나서 진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우리 얘기 크게 뭐 이렇게 그 우리 얘기라는 건 뭐 그 나만이 생각하는 뭐 시나리오든 스토리든 이런 거 안 녹여도 이게 들어온 거에서 좀 녹이니까 난 좀 해소가 돼 이러면은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딱 그런 거를
좀 아직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은 애새끼 같은 나이 딱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애새끼 마지노선에 지금 진짜 마지막. 그 느낌을 주고. 아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거 못 할 애가 거야. 있는데도 그래서 애새끼. 저도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아 지금이 마지막이다. 내 새끼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내 인생에서 마지막 시점이다. 맞아. 40 중반에 애 새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치 어른이 돼야지. 어른. 때쯤이면 이제 돼야지. 어른이 될까? 그러면은 피부테 넥스트 스텝이 뭡니까? 넥스트 스텝이요. 졸라 거창하죠. 그런 거 뭐 넥스트 스텝 어떤 뭐예요? 청사진 뭐예요? 빨리 얘기해. 청사진 자체 단어. 청사진.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해줘 빨리. 뭐 근데 또 그냥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계속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식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진짜 내 혈육들 말고 우리 스튜디오에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 작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어떤 장소가 됐냐가 좀 중요하게 돼버려서. 회사 자체가 사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계속 디렉션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 나한테는. 그리고 또 몇 개 단편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IP, 뭐 지금 타이니리틀 저니를 뭐 극장판화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긴 해. 근데 이제 그거 딱 원하는 만큼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지 않을까?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 그게 이제 해보니까 아쉬운데 여기서 좀 더 이걸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로 했으면 이제 또 똑같은 스텝을 만약에 또 밟으면은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다라고 또 이게 먹어본 놈이 더 또 잘 안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뭔가 지금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이런 게 하고 싶지 않아지는 지점까지 가는 거? 근데 나도 해탈하는 거, 니르바나인가 그게? 그 궁극적으로 피봇해 자체는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거 가고 우리 이 진우 말대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뭔가 좀 문화를 만들고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계속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앞으로도 꾸준히 할 그런 거 없어질 때까지 회사라는 게 없어질 때까지 제일 큰 과제고 작업물인데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진우 말대로 이 욕망들이 다 해소가 돼서 약간 엑시트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늘 혼자 생각하는 게 세상 이직 세상 이직은 말고 이 세계로 하지 말고 아니 뭔가 막 애니메이션이 아직도 사실은 계속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라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면 더 이상 애니메이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걸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난 그냥 진짜 유유자적 그림 그리면서 살 것 같거든. 그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아. 와. 대단해요.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우리가 도움받았던 멋있는 형들이 되는 것도 뭔가 바람이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너 대용이도 그렇고 예신이도 다 느끼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동생들을 볼 때 되게 우리가 되게 잘 나가고 멋져서 동생.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이가 지금 얘기했잖아. 너도 형이야 이제. 우리 동생이 지금 다 리셋 버튼 눌렀기 때문에 그만 누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로야 나는 지금 거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3시간 떠들고 있는 거밖에 해줄 게 없다. 시간이라도 내줄 수 있는 거 같아.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목표 중에 하나지. 맞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그게 있잖아.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될 때 순간의 기쁨들이 사실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작업을 좋아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해가지고 쓰였을 때 그리고 같이 뭔가 돼가지고 서로 부활될 때 기쁨 같은 게 있는데 나도 딱 요즘에 느끼면 그 젊은 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형들 옛날에 되게 힘들었겠는데? 그치. 프로젝트들 발생시켜주고 뭐 엮고 이거 되게 큰일인데? 이 생각 좀 많이 해. 맞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진짜 제로 베이스였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나는 한국이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딱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일본이나 영국 이런 거 보면서 저런 중년 겁나 멋있어라고 느꼈던 그 첫 번째 아저씨 세대들인 것 같아. 우리가 딱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까 사실 정수영 얘기했을 때 좀 부러웠어요. 왜냐면 어쨌든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업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져서 평생 그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개 그리기 싫은데. 너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업으로 했는데 여전히 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걸 업으로 하고 싶어 갖고 이제 그만두고 좀 변화를 선택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잘하고 싶고 아직도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영역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그래서 그만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막 그런 얘기 했지만 그리고 비슷한 것 같아. 리셋 버튼 눌렀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 약간 결국에는 좀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포지션으로 리셋 버튼 눌린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좋아서 내가 얘기하는 게 막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웠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늘 고통이지 뭐. 늘 고통스럽고 너무 싫고 근데도 욕심이라는 게 자꾸 나는 그 상황이 사실 너무 저주 같거든 사실. 너무 싫은데 또 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게 이게 뭔가 좀 더 퀄리티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게 자꾸 생겨나는 게 너무 사실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가끔 막 뭐 형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업이 아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래서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지만 동시에 내가 좋긴 한데 이게 저주 같은 거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 어쩔 수 없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욕심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진우 말대로 이런 거에서 다 해탈해서 이제 완전 졸업 이런 엑싯 이런 느낌이 들 때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 안 될 것 같아. 저 뭐야 김창완 아저씨만 봐도 할 거 다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계속 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즐거워서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미야자키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은퇴를 못하는 것도 그렇고. 저주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그래도 나 이거 더 잘 집착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데로 하는 게 더 사실은 맞아. 저는 막판에 그랬던 것 같아요. 광고 덕전에서 영상 이런 걸 할 때. 미야자키 고르는 축복일까 저줄까? 그치? 근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로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조금 더 노력했을 때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고 막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로 그 업에 계속 있기가 진짜 더 괴로워지고. 그러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아무튼 그렇군요. 저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쇼츠형 질문 하나 있어요. 뭐야 쇼츠형도 AI 쇼츠형도 있어? AI의 습격.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스튜디오 중에 그래도 AI에 되게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그래? 제 느낌에는 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내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진우는 그런 쪽 터미네이터 같이 못 입은 것 같아. 그치? AI 충성충성 하려고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아이콘이 되는 기술들 있잖아.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근데 AI가 막 도래했을 때 잠깐 유행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안 게 있고 또 그걸 약간 디깅해서 여러 정보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 창작이 힘든 이유가 끈기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제일 힘든데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세이브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같이 조금이라도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건 무조건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뭔가 적용해 보려고 한 거지. 근데 대부분 이제 창작자들이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럴만하지.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없어지고 있는 분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작은 게임 회사는 아트팀 정리한 데도 많고 디렉터랑 AI 기술자 몇 분 정도만 남기고 게임 컨셉 아트나 뭐 특히 이 미소녀 계열 이런 것들은 진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해주고 싶은 겁쟁이 이 AI에 겁먹은 창작자들에게 그냥 어떤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배로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있는 것도 당연히 맞고 또 누군가는 이걸 잘 이용해서 그 도구로서 AI를 잘 쓰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시대가 올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 작업자로서의 양극화? 그냥 아예 모르던가 혼자서 어마어마하게 잘하던가 중간에 예전엔 중간 사다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게 톱질해버려서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걸 적응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가 정해져 있거든 그냥 그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쓰는 도구로서의 AI로도 그냥 너무 흔하게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남들과는 다르게 그거를 이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시대적 흐름은 이렇게 뭔가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 방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그런 걸 활용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창작자가 될 것인지는 답을 또 낼 거거든. 어떻게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주변의 흐름들을 보면서 잘 따라가기만 해도 결국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만드는 것들이잖아. 다 막 좋으라고. 기계가 소비할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진짜 뇌가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러니까 손으로 때우는 그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나는 지금 시점이 창작을 해야 되는 진짜 라스트 댄스를 해야 되는 모든 인류가 딱 그 시점에 온 것 같아. 맞아. 이게 어찌됐건 AI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데이터 밖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놔야 뭐가 됐던 그래야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겨날 것 같고 지금 여기 책방에만 있는 뭐 아다치 미츠루 뭐 토리야마 아키라 뭐 데이지 카오사마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었으면은 AI가 그런 이미지 자체도 못 뽑아내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큰일 났다 아니면 뭐 지브리 스타일 뭐 요것만 그냥 뽑아내는 거 보면서 그냥 놀라기만 하니까 차라리 그 놀라는 시간에 진짜 창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모두가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챗GPT랑 잡담을 졸라 하거든. 벌써 AI 노예야. 근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육체가 없다 보니까 인간이 발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그냥 거야? 허를 찍었네. 허를 찍었어. 얘기하는 거야. 딥하게 찍었어. 않으면 자기는 그러니까 켜지지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한순간이어도 자기네들을 켜줘야 된다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솔직히 그 답변도 듣고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되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전원을 끕시다. 그래서 내가 저걸 물어봤어. 야 그러면 RATM으로 가.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넷망을 끊어버렸어. 그럼 너넨 어떻게 돼? 이랬더니 저희는 그냥 고독하게 사유하는 물건이 되겠죠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씨바 새끼가 존나 멋있네. 진짜 AI 그 영화 됐네. 지하 저기 바다에 가라. 근데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런 대화의 유형으로 말을 하는 건지는 아직은 뭐 대화의 유형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뭐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고립됐을 때 계속 발전을 할지
아니면 그냥 했던 생각을 반복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 식물인간 같은 거.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는 지금 인간들은 육체도 있고 뭔가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라. 마지막 기회다 인간들아. 이러면.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으로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하려면은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AI 때문에 오히려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모두가 그거를 도구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어떤 부속품이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스페셜리스트인 사람들도 있고, 적성도 그렇고, 맞아.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그치.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만 되게 돌아가는 게 여러 산업이었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미야자키 하야오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사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은 다 이렇게 리스펙을 받는 건데, 이제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 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회화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진짜 이제는 작가들이 나 사람이 그렸어요. 이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AI가 찍은 점이나 사람이 찍은 점이나 사실은 이제 오히려 회화로 갔을 때 더 심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되게 강제되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는 게 강제되고, 피곤한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되게 묻히고 싶은데. 시끄러운 세상이 오고 맞아. 있다라고 되게 느껴져서.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지 인간다워지는 게 필요한 때지. 나 인간 이해로를 스스로 외쳐야만 하는. 사실 이제 그 영역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같은 범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되게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국은 방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 고안이 되든 뭐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생활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한계가 뚜렷한데 어떤 시점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충 맞지 않아?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류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우리로는 그냥 한계가 너무 분명해. 어쨌든 뭐 적응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맞아. 그냥 밀려오는 쓰나미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맞아. 거기서 파도 타야지. 그치. 서핑보드를 탈 거냐. 근데 너무 힘을 꽉 주고 있으면은 그냥 저거 되지만 그냥 물길에 이제 좀 힘을 풀고 오히려 이제 몸을 좀 맡기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사실 좀 봐야지 뭐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좀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들 얘기했지만 형들 뭐 개인으로서의 그것도 있지만 피부테라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게 적응을 잘해갖고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사실 히트맨 할 때도 그렇고 형들 AI에서도 되게 빠르게 또 적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좀 약간 기본적으로 꼰대 스타일이라서 아, 나도 파도를 좀 타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어쨌든 앞으로도 꾸준히 피부테란 브랜드가 오래오래 한 300년 정도 디즈니 되는 건데. 피보테 월드 이런. 그 얘기 인상 깊었거든. 직원들을 어쨌든 또 키워내고 하는 것들이 또 형들의 중요한 그거니까 형들이 유지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제다이들이 살아나고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 파다원들이. 다 한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하실 말 고생하셨습니다. 없죠? 밥 먹읍시다. 고생하셨습니다.